주간 다이어트 식단 10가지 한 주만 따라하면 오케이.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을 준비할 때 한 주간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는 올바른 식사가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 식사로는 곡물과 우유 혹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점심 식사로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참치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후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도가 높고 칼로리가 낮아 포만감을 느끼면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로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고기류보다는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팀 요리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여 칼로리를 최소화하세요. 다섯째, 주간에는 색다른 요리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성 있는 식단이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소금과 설탕을 최소화하면서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시간도 줄여야 적은 기름을 사용하여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식사량을 조절하여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과도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주간 식단을 준비할 때는 식단표를 참고하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채소는 식사에 많이 활용하세요. 아홉째,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을 준비할 때 한 주간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영양을 고려하여 올바른 식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식사 전으로 물을 마시고 물 대신 음료수나 단 음료보다는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현해보세요. 운동하면 일어나는 효과 5. 매일의 운동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매일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현대인들에게 운동 부족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고칼로리, 고영양 음식을 쉽게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노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1. 근력 향상.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이 태워지기 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력이 향상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몸의 각 부위의 근육이 발달되면 폐활량, 심장 건강, 모세혈관 밀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근력이 향상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뇌 활성화. 운동을 한 사람의 뇌와 하지 않은 사람의 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런과 근육 세포들을 만들어내죠. 이는 뇌의 활기를 되찾고 순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뉴런은 해마의 기억을 자극해 기억력과 학습력을 향상시킵니다. 3. 스트레스 해소. 적절한 운동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내면을 보호하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서 설명한 뇌 활성화로 인해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내분비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등을 높여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4. 몸의 밸런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온다면 생각이 너무 많거나 운동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도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이들이라면 더욱 수면 방해를 받죠. 평소 꾸준히 근력,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수록 뇌파 활성이 원활해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운동 능력 역시 향상되죠. 수면 시간을 줄여서까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운동과 수면의 균형을 맞춰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피부 미용.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땀 흘려 운동하면 일어나는 효과 5번째,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요. 마이오카인은 뇌성장 인자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세포 활성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의 탄력성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 운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유튜버의 다이어트 팁 BST 11.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상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팁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4. 네 번째는 건강한 간식 및 간식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영양가 풍부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식을 찾아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는 알코올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당류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6. 여섯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분 섭취를 유지하여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일곱 번째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8.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과식이나 식욕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아홉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관리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는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유튜버들의 다이어트 팁 베스트 10을 소개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의외로 근손실 생기는 나쁜 습관 5. 나만 근육이 안 붙는다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돌아봐야 할 근손실 습관. 열심히 운동하고 첫 단고지 식단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근육이 잘 붙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었나요? 지방을 쏙 빼고 단단한 근육이 있는 건강한 몸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1. 쉬지 않고 운동했다면? 단기간에 근육을 만들고 싶어 고강도의 운동을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혹시 틈틈이 휴식 시간을 가졌는지 돌아보세요. 운동 중에도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을 피로하게 하고 축축 처지게 하는 근무력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운동한 만큼 효과를 얻고 싶다면 근육 운동 1시간 후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 공복 유산소를 한다. 군살 하나 없는 마른 몸매를 원한다면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체지방을 태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 연소되면서 단백질도 같이 빠져나갈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근손실을 줄이고 싶다면 단백질 식단과 보조제를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섭취해주세요. 3. 식단을 과도하게 통제한다.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근육에만 목적이 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보조제만 먹고 그 외 식사는 영양소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먹는 경우가 그렇죠.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적정 칼로리를 충족해 식사해야만 합니다.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칼슘,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추천합니다. 4. 운동 후 술 마시는 경우가 많다면? 근육의 성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계속해서 분비되어야 근손실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운동하고 나서 보상 심리로 술을 마신다면 근손실이 되는 주원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평상시 정상적인 식단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알코올 분해가 느려져 간 건강은 물론 위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또 수면의 질이 낮다면? 이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당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체중 감량에 무리한 운동까지 감행하고 있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만 근육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근육 생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간 다이어트 식단 계획. 오늘은 주간 다이어트 식단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요거트와 견과류로 시작하여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챙기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굴과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탕을 드세요. 화요일 아침 식사로 오픈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를 즐기고 점심에는 양파 스프와 쌀밥을 먹으세요. 저녁은 삼겹살 쌈과 상추를 함께 즐겨보세요. 수요일 아침에는 오트밀과 바나나를 섭취하여 에너지를 챙기고 점심에는 참치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야채를 곁들인 구운 닭을 드세요. 목요일 아침에는 과일과 요거트를 섭취하여 열량을 조절해보세요. 점심은 새싹 채소 샐러드와 연어를 함께 즐기고 저녁 식사에는 토마토 파스타를 드세요. 금요일 아침에는 고구마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먹고 점심 식사는 김치찌개와 두부김치를 함께 즐기세요. 저녁은 고기와 야채를 곁들인 비빔밥을 드세요. 주말에는 건강한 간식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주간 식단을 보완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또 이기는 효과 좋은 식욕 억제 꿀팁 6.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해 식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로 인해 운동도 귀찮아졌다면 식욕이라도 먼저 다스릴 것. 건강하게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겸 아메리카노 마시기. 커피 속에 함유된 카페인은 식욕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 대신 블랙커피로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좋은 수면 취하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불균형해집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며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호르몬은 반대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음식에 대한 집착도가 높아지며 에너지는 덜 쓰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불면증 환자는 살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배가 높다고 합니다. 사과 섭취하기. 식사 15분 전에 사과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고 나면 포만감이 생겨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식사 시 섭취할 칼로리가 15%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식욕을 감퇴시켜줍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촉진돼 식욕이 늘고 복부 지방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뱃살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로슈가 껌 씹기. 식사하고 나면 과자, 디저트 등 군것질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간식 대신 제로슈가 껌을 씹으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설탕 껌을 식사 직후 씹으면 달달한 간식을 찾는 욕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줄이기.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 함유된 액상과당은 식욕을 촉진합니다. 초강력 비만 촉진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액상과당은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는 효소를 줄여 식욕을 높인다고 합니다. 액상과당은 조미료, 물엿, 젤리, 고자, 분유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지만 가장 함량이 높은 것은 음료수라고 합니다. 체지방률 8.9%. 매일 리지 찍는 스타들의 건강한 몸매 관리 비법. 강민경의 벌크업 식단부터 엄정화의 폭근 유지 비법까지 스타들의 건강한 몸매 관리 다이어트 운동 비법. 폭근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엄정화. 최근 열린 콘서트에서 또다시 한번 리즈를 경신한 엄정화. 보다 멋진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기 위해 식단, 운동 등으로 관리를 지속해왔던 그녀는 특히 폭근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매일 아침 유산균과 강도 높은 운동에 대비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근육은 뼈와 같은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는 동시에 폭근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죠. 어떤 자세의 운동을 하더라도 힘을 빼지 않고 폭근을 조이고 있는 것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이랍니다. 최근 벌크업 식단을 시작했어요. 강민경.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민경.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브이로그와 SNS를 통해서 꾸준히 헬스, 자이로토닉 등으로 몸 관리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근육이 늘거나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더뎌서 원인을 분석해보니 식단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직업 특성상 공복 시간이 너무 길고 고열량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의도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없던 이유였던 것. 원인을 알게 된 후 강민경은 몸을 만드는 동안 하루 4-5끼의 식단을 유지하겠다는 몸 관리 루틴을 선언했죠. 과메기, 홍어 삼합 등 제철 음식으로 시작된 그녀의 먹방은 공복 운동 후 소고기로 아침 식사를 하는 등 다소 부러운 행보를 이어갑니다. 나 사실 남자였나? 이시영. 최근 드라마 스위트홈2를 위해 열심히 키워온 근육질 몸매를 SNS에 공개한 배우 이시영. 실제로 체지방률 8.9%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갱신했다는 그는 복싱, 등산, 탁구, 주짓수 등 평소 운동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복싱은 과거 국가대표로 발탁되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는 누구보다 좋은 피지컬과 스피드, 액션 능력치를 지닌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근력 운동에 집중했다고 해요. 헬스장에서는 물론 촬영 현장에서도 피트니스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틈틈이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죠. 콤부차 마시고 취했다고? 효능과 부작용 총정리. 다이어트의 효과죠. 급부상한 콤부차의 효능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려요. 콤부차. 전통적으로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콤부차. 홍차를 기반으로 물, 향신료, 과일, 설탕 등을 혼합해 발효시킨 음료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박테리아와 효모, 배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톡소는 콤부차 맛에 빠져 자주 마시고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콤부차의 효능.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정도라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100g 기준 약 15kcal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음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신진대사를 활발히 만들어줘 운동을 하면서 먹기에 부담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콤부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 바로 유산균이죠.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만성 변비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로 콤부차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밀라아제 활성을 억제해 포도당 생성을 늦추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해도 해로운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이어트, 장 건강,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콤부차 역시 해당되죠. 과다 섭취 시 가스, 메스꺼움, 구토 증세를 동반한 다양한 소화불량,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차 베이스 음료이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을 체크하고 섭취해야 하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소량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물처럼 자유롭게 마시긴 어려운 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콤부차 주의사항.
1.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과다 섭취 시 음료 속 들어있는 설탕 주의한다. 2. 집에서 장기간 보관할 시 발효하면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뚜껑을 열어준다. 3. 임산부, 어린아이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카페인 민감성을 갖고 있거나 개인적인 질환이 있다면 섭취 시 의사와 상의한다. 크롭티 도전. 뱃살 줄이는데 좋은 음식. 나도 올 여름엔 크롭티 입고 싶어. 다이어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뱃살 줄이는데 효과적인 음식과 재료로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 어때요? 퀴노아.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퀴노아. 퀴노아는 열량이 낮아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북부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 및 비타민 E,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녹차. 체내의 염증을 줄여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녹차. 녹차의 항산화제 카테킨은 칼로리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즙을 추가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 몸에 이로운 지방인 올리브오일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공복에 한 스푼 섭취하면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죠. 샐러드를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수분 함량으로 폭부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토마토.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지방 합성을 억제해 식욕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파인애플. 단백질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어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를 돕고 뱃살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폭부 팩만을 줄여주고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사과. 사과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 폴리페놀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 건강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콩. 콩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복부 지방 제거에 탁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톡성 물질을 콩의 수용성 섬유질이 흡착해주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가스로 배가 빵빵해지는 것을 막고 뱃살을 빼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파스타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착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베스트 5.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체내에 소화되고 나면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쓰고 남은 포도당은 몸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체중 증가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분해 속도에 따라 어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탄수화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항성 전분. 건강에 이롭고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저항성 전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전분 중에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반항적 성질을 가진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 부릅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당뇨병 개선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식품이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과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품. 감자. 감자는 약 72%가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C 공급에 도움을 주며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이 적어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고구마. 고구마에 함유된 탄수화물 함량 절반 이상이 저항성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구워 먹으면 당 수치가 높아 다이어트 중이라면 쪄먹는 것을 추천해요. 버섯. 버섯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수분을 흡수해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떠다니는 유해 물질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유익균인 장내 미생물 증식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과 프럭토올리고당까지 풍부해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버섯은 밥에 넣거나 볶기, 굽기 등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 과일 중에는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노랗게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 함량이 감소하니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체중 감량에 좋습니다. 귀리. 귀리는 100g에 3.6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세포벽 때문에 소화에 저항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요. 포만감도 뛰어나 밥에 넣어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죠. 공복 혈당 농도를 감소시켜 공복에도 좋고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귀리는 열을 가하는 것보다 전날 우유나 요거트에 담근 후 냉장 보관 후 섭취하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먹어야 저항성 전분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 외에도 호박, 콩, 당근, 샐러리, 사과, 베리류 등에도 저항성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방법. 섬유질 세포벽으로 인해 소화가 어려운 씨알류, 콩류, 통곡류를 섭취한다.
바나나, 옥수수, 콩류 등은 날 것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숙성되면서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니 참고할 것. 감자, 파스타, 쌀 등은 조리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지만 식히면 다시 많아지니 차갑게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화학적으로 변형해 제조된 음식 섭취 아세테이트, 구연산염 등.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다이어트 채소 1위는 다이어트에 팔아른 식당. 유지어터라면 하버드대 연구팀이 꼽은 애호박, 비트, 파프리카는 장바구니에 꼭 담으세요.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채소들을 발표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애호박이 차지했어요. 2위는 피트, 3위는 피망. 다이어트에 팔아른 식단이죠. 식이요법 중이라면 이 채소들은 앞으로 장바구니에 꼭 담아보세요. 1. 애호박. 애호박이 100g당 17kcal 밖에 안 되는 저열량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호박 반개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C 권장량의 50%나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C는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소화를 촉진시켜 체내에 쌓인 톡소를 배출해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해요. 애호박이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수분과 섬유질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당뇨병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을 주는 데 비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자재로 최고인 것이죠. 비트. 일명 빨간 무라고도 불리는 피트는 ABC 주스의 유행과 함께 다양한 샐러드에 사용되고 있는 채소죠. 피트는 베타인이라는 영양소를 함유해 붉은색을 띠는데요. 베타인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암 예방과 각종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엽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좋아요. 3. 피망 파프리카. 의외로 비타민C 함유량이 많은 식재료 바로 피망입니다.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3배나 높다고 해요. 피망 100g에는 성인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C 권장량의 170%를 함유하고 있어요. 칼륨, 인,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과 섬유질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망의 색깔에 따라 영양성분의 구성도 조금씩 다른데요. 붉은 피망에는 캡사이신, 노란 피망에는 비올라크산틴, 녹색 피망에는 루테인이 많답니다. 공통적으로는 모두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에 적극 대응해요. 마트에서 장 볼 때 모양은 같은데 피망과 파프리카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유래에 따른 명칭이 다를 뿐 같은 식재료랍니다. 피망은 불어식 이름,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식 이름이에요. 장보기를 마친 후엔 하나씩 개별로 랩을 싸서 보관해두세요. 수분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방법이랍니다. 홈 운동 루틴 베스트 10가지. 최근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홈 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도 전신을 다루고 근육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10가지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첫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가슴, 어깨, 삼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런지입니다. 이 운동은 대퇴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전신 근육을 강화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풀업입니다. 풀업은 상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등과 이두근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크런치입니다. 크런치는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코어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전신의 근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버피입니다. 버피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시켜 전신을 다루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버터플라이 운동입니다. 버터플라이는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육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효과적인 간식 아이디어 탑10. 첫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영양가 높은 간식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그릭 요거트에 과일을 섞어 만든 스무디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만점 간식이에요. 세 번째, 귤, 사과, 바나나 등 신선한 과일들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건강한 간식으로 좋습니다. 네 번째, 영양 가득한 달걀은 간단하게 삶아서 간식으로 먹으면 부담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야채와 허브로 만든 간장 소스와 함께 신선한 야채를 챙겨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여섯 번째, 오트밀과 견과류를 섞은 그래놀라 바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좋은 간식입니다. 일곱 번째, 영양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이용해 만든 아보카도 토스트는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이죠. 여덟 번째, 샐러드 스틱에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을 찍어 먹으면 간편하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아홉 번째, 구운 과일칩은 달콤함과 영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간식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열 번째, 단백질 바는 간편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하여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간식입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적인 간식 아이디어로 건강을 챙기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함께 즐겁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봐요. 효과적인 물 마시는 방법과 수분 섭취 팁 10가지.
건강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어나서 첫 번째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몸을 깨우고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둘째,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고 적당한 양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무기질이 풍부한 물 또는 전해질 보충제를 섭취하여 손쉽게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에 레몬이나 다양한 과일을 넣어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수분을 즐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후에는 수분을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심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중에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섯째,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마실 때는 물을 함께 섭취하여 탈수를 방지하세요. 일곱째, 극심한 더위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덟째, 수분이 부족한 신호가 올 때에는 당신의 몸이 지금 물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잘 챙기세요. 아홉째, 수분이 부족한 것을 감지했을 때에는 즉시 대처하세요. 수분 섭취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상태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한다. 흔히 칼슘의 기능은 주로 뼈와 관련된 것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의외로 칼슘은 지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칼슘. 칼슘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며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 소화관에서 칼슘은 지방과 만나면 지방을 딱딱하게 응고시킨 뒤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숨은 지방 파수꾼인 칼슘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체내에 지방이 쌓이기 쉽고 이는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적정 칼슘 섭취량은 하루에 800에서 1000m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적인 식사 구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음식으로 섭취 가능한 칼슘의 양은 약 500mg 정도라고 해요. 아주 부족한 수치죠. 이 부족한 양은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흡수율이 가장 우수하며 잔멸치, 뱅어포, 물미역, 조개류, 녹황색 채소 같은 음식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유제품에는 지방이 많으니 각자 진행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칼슘, 영양제로 보충하는 건 어떨까? 유당불내증 같은 증상이 있어 우유 같은 유제품을 통해 쉽게 칼슘을 보충할 수 없다면 영양제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속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거나 변비가 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흡수율 측면이나 여러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음식으로 섭취하는 편이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저지방 우유 한 잔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1년에 단 2번 굶지 않는 단식으로 신체 나이 되돌리기. 먹으면서 하는 단식 모방 식단. 이렇게만 먹어도 2.5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식 모방 식단이란 질병 예방과 장수를 위해 1년에 몇 차례 몸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장수학연구소 USC 소장 발터 롱고는 단식 모방 식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신체 나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단식 모방 식단은 5일간 채소 위주의 식단을 통해 몸이 단식 중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부터 단식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치매나 암, 대사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몸은 평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지방을 사용하죠. 이때 생성되는 물질이 케톤입니다. 공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케톤 수치가 상승하며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크로파지가 염증이나 암세포 등 몸에 안 좋은 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 주기적인 단식을 장기간 실천할 시 암, 치매, 성인병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물만 마시며 단식을 하는 것은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발터 롱고는 저열량, 저단백질, 저탄수화물, 고불포화 지방 식단으로 몸이 단식 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단식 모방 식단을 추천합니다. 단식 모방 식단 효과. 단식 모방 식단 연구 결과 5일간 식단을 진행하고 일반 식단을 섭취하다 다시 단식 모방 식단을 섭취하는 사이클을 반복했을 때 혈액 속 줄기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손상 입은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며 장기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죠. 5일간 적은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중 감량도 나타나지만 단식 모방 식단은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은 아닙니다. 식단이 끝난 후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체중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전된 혈당, 간 수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90일 정도 지속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 결과 1년의 단식 모방 식단 사이클을 2-3회 실천하는 것만으로 일반 식단을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2.5세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죠. 단식 모방 식단 매뉴얼.
식단 5일간 단식에 가깝게 몸이 최소한의 유지만 가능하도록 섭취 열량을 제한합니다. 하루 총 섭취 열량을 800에서 1100kcal로 정하고 이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눠 섭취하죠. 열량 비율은 탄수화물 45%, 지방 45%, 지방 10%를 구성합니다. 이때 육류는 배제하고 식물성 재료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주로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샐러드, 견과류, 두부, 버섯, 현미밥, 고구마, 호박 등이 있습니다. 주의점 1. 설사, 폭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채소 섭취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가운 채소는 위 내부를 차갑게 해 소화 효소의 활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부 팽만감, 폭통, 설사가 나타나죠.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채소를 미리 꺼내 상온에서 온도를 조절해 먹으면 됩니다. 식단은 5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식단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단기간 해독을 위해 실행하는 식단이므로 건강한 식습관의 일반인은 한 번 실행할 때 일간 6개월에 한 번 주기로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 저체중, 70세 이상, 노약자는 전문가의 상담 없는 단식, 모방 식단을 해선 안 됩니다. 건강 주스 레시피. 오렌지 자몽 피트 주스. 오렌지와 자몽은 껍질을 벗기고 피트는 작게 썰어 믹서나 착즙기를 이용해 간다. 피트 특유의 향은 새콤한 향이 강한 오렌지와 자몽이 잡아준다. 달콤한 맛을 더 내고 싶다면 자몽의 양을 줄이고 오렌지의 양을 늘린다. 토마토 바질 주스. 토마토를 작게 썬 뒤 바질, 레몬즙과 함께 믹서나 착즙기를 이용해 간다. 바질향이 토마토와 어우러지면 채소 주스 같은 풍미가 난다. 주스를 만들 때 토마토는 빨갛게 익은 것으로 넣어야 맛있다. 취향에 따라 레몬즙 대신 발사믹 식초를 넣어도 좋다.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주스. 파인애플과 씨와 껍질을 제거한 망고를 적당히 썰어 코코넛 워터와 함께 믹서에 넣고 굽게 간다. 코코넛 워터는 열대과일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빛을 발한다. 여기에 바나나를 약간 넣어도 맛있다. 건강을 망치는 의외의 습관.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엔 꼭 개선해야 할 식후 습관 4가지. 과일은 식후보다 식전에.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큼하고 시원한 과일이 식사 후 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쉽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과일은 주로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다른 음식물과 결합하게 될 경우 소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위에 머물러 복부에 가스가 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높아져 이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요. 이때 과일을 섭취하면 당을 처리하기 위한 췌장의 부담이 커지게 되죠. 과일 주스의 경우 당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식전에 과일을 섭취할 경우 과일이 지닌 영양소의 흡수가 빨라지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몸의 철분 흡수를 저하시키는 커피엔 녹차. 철분은 몸 곳곳에 산소를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요. 식후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되면 철분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타닌과 카페인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죠. 식사 직후의 입가심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차나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식사 직후 가벼운 움직임은 필수. 식사 직후 바로 소파나 침대에 기대거나 눕는 것은 매우 사소하고 평범한 습관이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움직임 없이 시간을 보내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길 권합니다. 근육 속 세포들이 포도당을 연소시켜 혈당을 낮추기 때문이죠. 또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주의하세요. 식후 허리띠 풀기 금지. 식사 후 배가 부를 때 복부를 압박하고 있던 허리띠나 단추를 느슨하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이 편해지지만 사실 그리 좋은 습관은 아니랍니다. 복부의 압박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며 오히려 소화기관의 활동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 직후 양치질 그리고 목욕은 피하도록. 식사 중에 탄산음료, 맥주 등을 함께 섭취했다면 양치질은 최소 식후 30분 이후로 미뤄주세요. 탄산과 치약이 만나게 되면 치아 건강을 위해 부지런하게 한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의 에나멜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 후 목욕 또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데요. 이는 식후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죠. 특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면 식후 최소 2시간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초보를 위한 5가지 간식 선택법.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초보를 위한 건강한 간식 선택법에 관해 오늘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5가지 간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함께 보시죠. 과일과 견과류. 과일과 견과류. 과일은 당분을 공급하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릭 요거트와 과일. 그릭 요거트와 과일.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당근 스틱과 허니 머스타드 티핑. 당근 스틱과 허니 머스타드 티핑.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줍니다. 허니 머스타드 티핑을 함께하면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옥수수 캐슈넛 샐러드. 옥수수와 캐슈넛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감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이 간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 스핀치 샐러드. 양파 스핀치 샐러드. 양파와 스핀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식들을 즐겨보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고단백 척칼로리. 다이어트 식품 베스트 10. 닭 가슴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요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릴이나 오븐에 구워서 사용하면 건강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선.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은 오메가3와 지방산과 고단백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릴이나 스팀 방식으로 조리하여 칼로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은 계란 흰자는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계란 흰자는 삶거나 볶거나 스크램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린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는 피칼로리 식품으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다이어트에 이상적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며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콩과 콩류 제품. 콩, 두부, 녹두 등은 콩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살코기. 쇠고기, 양갱 등의 살코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 등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지방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옥수수. 옥수수는 낮은 지방 함량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제품의 고당분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기름. 참기름은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기름 중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를 높일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조합하여 다이어트 식단을 계획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몸무게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곰손도 SNS 인증샷 가능한 박나래 레시피 베스트 7. 명란솥밥. 재료. 쌀 1컵 반, 다시마 육수 1컵 반, 버터 1조각, 미역줄기 반 팩, 표고버섯, 명란 2덩어리. 레시피. 쌀 1컵 반을 깨끗이 씻어서 1시간 정도 불러줍니다. 다시마와 가스오부시 등을 넣어 육수를 우려줍니다. 미역줄기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 염분을 빼준 뒤 물기를 짜서 제거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프라이팬에 버터를 발라준 뒤 명란을 살짝 구워줍니다. 냄비에 버터를 녹여 불린 쌀을 넣고 버터에 한번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도 함께 섞어주세요. 미역줄기를 쌀 위에 넓게 펼쳐주고 우린 육수를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아 센 불로 5분 끓여준 뒤 명란을 올리고 뚜껑을 다시 닫고 10분 동안 약불로 뜸을 들여주면 완성. 광어 카르파치오. 재료. 묵은지, 광어회, 들기름, 무순. 레시피. 묵은지에 묻은 양념을 다 털고 여러 번 씻어줍니다. 씻은 묵은지를 들기름에 묻혀줍니다. 신맛이 강할 경우 설탕 1스푼 넣는 것도 방법. 묵은지, 광어회, 무순을 함께 말아주면 완성. 그릭모모. 재료 복숭아,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꿀. 레시피. 복숭아 씨를 제거해줍니다. 복숭아 속을 그릭 요거트로 가득 채워주세요. 랩에 감싸고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그래놀라를 접시에 뿌리고 얼린 복숭아를 위에 올린 다음 꿀을 뿌리면 완성. 감자채전. 재료 감자, 양파, 소금, 부침가루, 파마산 치즈, 계란, 건새우가루. 레시피.
감자와 양파를 채를 썰어줍니다. 소금과 부침가루, 파마산 치즈를 감자, 양파와 함께 섞어주세요. 반죽을 프라이팬에 구우며 계란을 올려줍니다. 옥수수 등 원하는 토핑과 함께 건새우 가루를 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이 명란 마요. 재료 오이, 버터, 명란, 마요네즈, 와사비. 레시피. 오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버터를 녹여 명란과 함께 구워주세요. 마요네즈와 와사비를 섞어 소스를 준비해주세요. 오이 명란 소스 순으로 얹어주면 간단한 와인 안주 완성. 스팸 치즈 계란전. 재료파, 계란, 스팸 치즈. 레시피. 프라이팬에 얇게 썬 파와 올리브유를 올리고 파기름을 내줍니다. 계란을 깨트려 올려주세요. 적당하게 썬 스팸을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체다 치즈나 모차렐라를 올려주면 완성. 김치말이 순두부. 재료 신김치, 설탕, 맛술, 냉면, 육수, 오이, 계란. 레시피. 신김치에 설탕, 맛술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계란으로 지단을 만들고 오이를 잘게 썰기 등 취향대로 원하는 고명을 만들어주세요. 순두부, 신김치, 고명순으로 재료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냉면, 육수와 김치 국물을 섞어 그릇에 부어주세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베스트 7. 바쁜 아침에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수인데요. 빈속에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독이 되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할게요. 바나나.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아 다이어터에게도 인기 만점인 과일이죠. 하지만 아침 공복엔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사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이 빈속에 섭취될 경우 혈액 내에서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돼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는 고구마. 하지만 고구마에는 위벽을 자극하는 악유질, 타닌 성분이 함유돼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과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어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우유. 아침 브런치 메뉴에도 빠질 수 없는 음료 중 하나인 우유. 하지만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빈속에는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 폭통, 설사, 장염 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귤. 귤은 산 성분이 다량 함유돼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 성분은 위 점막을 손상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 외 레몬, 자몽, 오렌지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주의해주세요. 커피. 직장인들의 아침 풍경에 빠질 수 없는 모닝커피. 기상 직후 신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공복에 커피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작용이 일어나 두통과 속쓰림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시리얼. 바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 시리얼. 하지만 시리얼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돼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게다가 공복에 치명적인 우유와 함께 먹는 음식이니 더욱 주의할 것. 토마토. 몸에 좋기로 유명한 토마토 역시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위의 산도를 높이는 타닌산이 함유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에 좋은 성분인 팩틴은 빈속에 들어갈 경우 위산과 결합해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부풀리게 합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소화불량과 복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구워 먹지 마세요.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 베스트 5.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높아지는데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식품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과일 및 채소 주스. 과일과 채소는 날 것으로 섭취할 때 영양소의 흡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생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첨가물 없이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조류. 긴파래, 미역 등 해조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조류 특유의 끈적이는 성분은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을 흡착해 배출해줘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국에 넣어 먹어도 되지만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기름에 볶아 먹어야 고소한 향이 배가 되면서 맛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볶거나 구우면 영양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캐슈넛을 볶으면 칼로리와 지방이 증가하며 마그네슘, 철 등의 영양소는 줄어듭니다. 양파. 생양파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와 유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어야 더 효과적인데요. 생으로 먹기엔 부담스럽지만 날 것으로 먹어야 폐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좋습니다. 피망.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고온에서 가열해 먹을 경우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특히 붉은 피망을 날 것으로 먹으면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 높이는 방법 베스트 5.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더 쉬운 방법은 바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건강하게 바꿔볼까요? 기초 대사량이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에서 오로지 생명 활동을 위해 신진대사로 쓰이는 에너지를 말하죠. 보통 70kg의 남성이라면 1680kcal를, 50kg의 여성이라면 1080kcal를 기초 대사량으로 소모합니다. 이는 신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의 약 70%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 및 흡수에 소모하는 소화 대사량이 10%, 신체 활동을 할 때 소모하는 활동 대사량이 20% 정도에 해당한다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우선 다이어트 시 무리한 식단 조절을 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인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면 굶지 않고서도 칼로리 소모가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 소비가 늘어나며 지방 연소 효율도 높아지는데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지방을 잘 태워 살이 찌기 어려운 몸으로 만들어주죠. 특히 겨울에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이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 붓기와 냉증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 여러모로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면 근육량이 늘어나죠. 이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등심, 닭고기, 계란, 두부, 콩 등의 식품이 유익합니다. 아침 식사 혹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있나요? 기초 대사량을 늘리려면 신진대사가 활발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팁! 보통 낮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공복 상태인 이른 아침에 영양소를 풍족하게 보충해주면 좋답니다. 물 마시기, 수분의 양이 부족하면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종의 원인인 셀룰라이트가 증가하죠.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루에 2리터를 기준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거나 따뜻한 음료를 즐긴다면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찬 음료를 즐긴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이 모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답니다. 근력 운동 플랭크가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몸의 속근육을 다져주고 효율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는 효자 운동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순 없겠지만 꾸준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 마니아 필독. 그릭 요거트의 놀라운 변신. 다이어터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릭 요거트. 여러분은 그릭 요거트를 어떻게 먹고 있나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그릭 요거트 활용 레시피를 모아봤습니다. 크림 브릴레 그릭 고구마 산도. 재료 식빵 그릭 요거트 고구마 설탕 랩 토치. 크리에이터 숨에 따라 하고픈 레시피. 그릭 요거트를 마치 크림치즈처럼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레시피는 거기서 좀 더 고급화된 버전. 먼저 식빵 위에 그릭 요거트를 적당량 발라주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올린 뒤 그릭 요거트로 고구마를 덮어줍니다. 반대쪽 식빵을 올린 뒤 랩핑에 반으로 잘라주세요. 잘라진 면에 설탕을 솔솔 뿌린 뒤 토치로 설탕을 녹여주면 완성. 부드러운 고구마와 쫀쫀한 그릭 요거트, 바짝한 코팅막을 형성한 설탕으로 인해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 쌈장 차지키 소스. 재료 그릭 요거트, 오이, 딜,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레몬즙, 올리고당, 후추, 소금. 그릭 요거트를 좀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지중해식 쌈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과 참 잘 어울려요. 먼저 오이를 얇게 채 썬 후 소금에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이후 절인 오이를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릭 요거트와 딜,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레몬즙, 올리고당, 후추, 소금 등을 취향대로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끝. 반나절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면 더욱 맛있다고 하네요. 빵이나 크래커는 물론 여러 채소를 찍어 먹기에 좋아요. 칼로리도 낮은 편이라 다이어터, 유지어터도 도전해볼 수 있죠. 좀 더 칼로리와 당류를 낮추고 싶다면 올리고당 대신 알룰로스를 활용해보세요. 그릭 알프레도 소스 파스타. 재료 그릭 요거트, 버터, 파마산 치즈가루, 다진 마늘, 소금, 후추, 파스타면. 그릭 요거트로 크림 소스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 버터와 다진 마늘, 그릭 요거트를 불 위에 잘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섞이면 취향껏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주세요. 이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잘 삶은 파스타면 위에 얹어주면 끝. 로투스 그릭 요거트. 재료 그릭 요거트, 로투스 과자, 로투스 스프레드. 이것과 커피 한 잔만 있으면 홈카페 완전 가능.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그릭 요거트와 로투스 스프레드를 보울에 넣은 뒤 섞어주세요. 그리고 로투스 과자를 잘게 부셔서 넣은 뒤 섞어주면 끝이랍니다. 단순하지만 필승의 맛없업 조합이에요.
나만 몰랐어? 의외로 살찌는 음식 베스트 7.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은 없는 법. 무심코 먹었던 다이어트 음식 중 의외로 살찌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합니다. 마늘. 우리나라는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하루 섭취량이 높은 편이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밑간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마늘은 알고 보면 사과와 콜라보다 당도가 3배 높다는 사실. 코를 찌르는 알싸한 매운맛이 단맛을 숨겼을 뿐 당도가 30브릭스로 100g 중 30g이 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구우면 기름을 흡수해 칼로리가 더 높아져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회. 생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육류보다 지방이 적어 살이 찌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 하지만 연어와 농어, 고등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어 100g 약 10점은 약 160kcal로 꽤 높은 칼로리에 달하는 셈이죠. 설탕이 들어가 당도가 높은 초장 대신 간장에 찍어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과일.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다이어터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사실 과일은 당분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공복에 먹을 경우 혈당을 높여 체내 지방 합성을 촉진해 체지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장 흔히 알려진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 반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으로 과일 1회 섭취량은 사과 3쪽, 바나나 반개, 귤 4분의 3개에 해당합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포만감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음식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구마는 잘못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군고구마가 바로 그것인데요. 고구마는 구워 먹으면 혈당과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는 다이어터가 자주 찾는 간식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견과류도 생각보다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아몬드는 100g에 600kcal, 호두는 100g에 652kcal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으로 아몬드 25개, 호두 6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선식.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다이어터들이 많이 찾는 선식. 대체로 선식은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인데요. 작은 입자로 갈려있어 흡수율은 높고 포만감은 낮아 다이어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우유. 우유의 유는 유당으로 당류의 한 종류인데요. 그렇다고 유제품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제품은 형태가 끈적하고 단단할수록 당질이 낮다고 합니다. 우유보다는 요거트, 요거트보다는 치즈, 치즈보다는 버터가 당질이 적게 함유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이어트 고민? 60초 안에 알아보는 다이어트 팁.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 대사를 활성화시키세요. 두 번째, 식사 속도를 늦추세요. 느리게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와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물은 신체 대사를 촉진시키고 대사를 활발하게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한 간식으로 최적입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꾸준한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과식과 비정상적인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곱 번째, 분량을 체크하세요. 칼로리를 계산하여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세요. 여덟 번째, 간식을 골라 먹으세요. 당분이 적고 영양가 높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여 무분별한 간식을 줄이세요. 아홉 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신체 대사를 둔화시키고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자존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60초 안에 알아보는 10가지 다이어트 팁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봐요. 다이어트 끝판왕. 홈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탑5. 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 몸매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보세요. 첫 번째, 푸시업입니다. 팔꿈치를 펴서 팔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과 어깨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손등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들고 내리는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 운동입니다. 무거운 물건 공봉이나 물병 등을 이용해 허리와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런지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천천히 런지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골반을 낮춘 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풀업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등 근육 운동 중 하나로 가정용 풀업 막대를 이용하여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몸을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백스쿼트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안정적인 자세로 천천히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차면서 양손으로 균형을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근력 운동 탑 5를 소개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투자하면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통해 힘차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봐요. 함께 홈에서 운동 시작해보세요.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다이어트에 좋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혈당을 올려 오히려 살을 찔 수 있는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트밀크. 몇 년 전부터 비건과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등장한 오트밀크. 이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에 우유 대신 오트밀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트밀크는 혈당이 올라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트밀크의 주원료인 기린은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미네랄, 섬유질 등 이로운 성분이 풍부해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 푸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리를 액체로 만든 오트밀크는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귀리를 가루로 만든 것 역시 마찬가지죠. 때문에 귀리를 건강하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오트밀로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밤사이 오트밀을 우유나 요거트에 불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는 오나 오버나이트 오트밀 방법으로 먹는다면 거칠고 뻣뻣한 오트밀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과일. 자연에서 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과일. 하지만 과일 속의 과당은 단순당이므로 역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을 갈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더욱 빠르죠.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키위 같은 과일이 비교적 당이 낮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 식단에 과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GI 지수가 낮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일부 제로식품. 다이어터들의 치트키 제로식품. 당알코올을 사용해 단맛은 즐길 수 있고 살은 덜 찌게 해주죠. 하지만 당알코올 중에도 주의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티톨인데요. 말티톨은 다른 당알코올에 비해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은 혈당 지수가 0인데 비해 말티톨분말은 35, 말티톨 시럽은 50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티톨에 예민한 사람이 말티톨을 먹을 경우 폭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실수와 그 해결법 BST6.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범하는 실수와 그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급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가 실패할 확률도 높아져요. 해결법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량을 너무 줄이는 것이 실수입니다. 너무 줄이면 오히려 신체의 대사가 떨어져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은 적당한 분량의 식사를 새끼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 대신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체중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해결법은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과식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해결법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고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운동으로 인해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으면서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해결법은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적절한 간식을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는 건강에 이로운 간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해결법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뇌의 역할.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식욕, 식사 선택, 식사량 조절 등을 조절함으로써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부분은 적도내액이라는 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어합니다. 게다가 우리 뇌는 식사에 대한 보상과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식사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식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식사 선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단순히 식습관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포함한 신체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뇌가 신체에게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와 신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뇌와의 대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뇌의 도움을 빌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뇌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뇌와의 대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속타는 간식 아이디어. 다이어트 중인 여러분을 위해 10가지 다양한 속타는 간식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몬드, 호두, 땅콩 등 다양한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두 번째, 그릭 요거트의 과일. 과일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세 번째, 영양 강화 스무디. 채소나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하여 영양을 강화한 스무디는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간식입니다. 네 번째, 달걀 스크램블. 고단백, 저칼로리인 달걀 스크램블은 포만감을 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 슬라이스. 구이한 고구마 슬라이스는 달달한 맛과 함께 영양가가 풍부하여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샐러드 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소스를 감싼 샐러드 롤은 건강한 간식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오트밀 쿠키. 오트밀과 과일, 견과류를 섞어 구워 만든 오트밀 쿠키는 영양가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간식으로 이상적입니다. 여덟 번째, 아보카도 샌드위치. 아보카도를 이용한 샌드위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며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아홉 번째, 건조한 과일과 견과류 혼합. 건조한 과일과 견과류를 혼합한 스낵은 영양가가 높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얼과 요거트 볼. 시리얼과 요거트를 볼에 섞어 만든 간식은 영양가가 풍부하여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 오늘은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 관련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운동도 중요한데 신체 활동을 통해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하여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습관의 재편도 중요한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금연과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나 단기간에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습관의 변화가 중요한데 걷기와 같은 꾸준한 운동, 과도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규칙적인 식습관, 습관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습관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살 빠지는 몸무게 측정법. 다이어터가 수시로 오르내리는 곳 바로 체중계죠. 체중을 재는 습관을 올바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 빠지는 체중 재는 꿀팁 지금 확인해보세요. 수요일에 만나요. 다이어트 중에는 주 1회 정도 몸무게를 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재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체중을 체크해야 체중 감량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대부분 주말에는 가족 모임, 데이트 등의 이유로 식사량이 늘어 자연스레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교적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주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요일의 체중은 일주일 체중의 평균치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은 수요일에 측정하는 편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음식 무게가 더해져 내 정확한 체중을 알 수가 없고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그저 수분만 빠진 무게가 나오거나 아직 운동 효과로 체지방이 분해되기 전이라 바로 몸무게를 재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전문가들은 몸무게를 측정할 때 조건과 시간대를 동일하게 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나 효과적인 때는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라고 해요. 여건이 된다면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편이 다이어트 동기부여와 자제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체중을 측정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동안 6kg를 더 감량했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의 몸무게에 1일 비하는 건 위험하지만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아침 루틴으로 몸무게 측정을 넣는 건 어떨까요? 단백질 함량이 의외로 높은 식품 5. 프로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삶은 계란이 질릴 땐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볼까요? 한개 기준 단백질 7g인 삶은 계란.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단백질 권장량이 50g에 해당한다면 계란 3알만 먹어도 절반을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운동과 식단을 오랜 기간 병행해온 이들이라면 계란의 냄새만 맡아도 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때 반숙으로 익혀 에그 베네딕트를 먹거나 오믈렛 등 브런치 식사로 섭취하면 좋지만 칼로리를 고려한다면 체중 조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삶은 계란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귀리 오트밀. 곡물의 경우 보통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리 100g당 단백질 17g이나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고려한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는 일반식을 하며 추가로 섭취해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귀리 우유나 요거트를 찾아보세요.
렌틸콩. 소화를 돕고자 한 건강에 좋은 렌틸콩. 귀리와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렌틸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4g에 달합니다. 렌틸콩은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항산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나오는 렌틸콩은 수프처럼 끓여 먹거나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 같이 넣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지중해에서 주로 재배되는 피스타치오는 유럽 영양협회 연맹에서 완전 단백질로 선정된 식품입니다. 그린 아몬드로 불리는 피스타치오는 100g당 단백질 함량 19g이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전후 몸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죠. 또한 같은 견과류 중 지방 함량이 적고 당도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간식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괜찮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샐러드에 함께 넣어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 없이 수분을 제거한 채 농축한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가량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줄곧 찾게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10g 정도로 계란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 먹기에 좋아 단백질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죠. 게다가 포만감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어 야식으로 즐겨 먹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 이집트 콩이라고 불리는 병아리콩.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좋은 병아리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9g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병아리콩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주로 먹는 후무스라는 요리 때문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에 올리브오일을 넣고 곱게 갈면 초간단 요리 후무스가 완성됩니다. 마치 피레처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그대로 스푼으로 떠먹어도 좋고 피타라고 하는 얇은 빵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릴 때 콩 먹기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할 만한 병아리콩 추천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의외로 높은 식품 베스트 5. 프로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삶은 계란이 질릴 땐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볼까요? 한 개 기준 단백질 7g인 삶은 계란.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단백질 권장량이 50g에 해당한다면 계란 3알만 먹어도 절반을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운동과 식단을 오랜 기간 병행해 온 이들이라면 계란의 냄새만 맡아도 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때 반숙으로 익혀 에그 베네딕트를 먹거나 오믈렛 등 브런치 식사로 섭취하면 좋지만 칼로리를 고려한다면 체중 조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삶은 계란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귀리. 곡물의 경우 보통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리 100g당 단백질 17g나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고려한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는 일반식을 하며 추가로 섭취해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귀리 우유나 요거트를 찾아보세요. 렌틸콩. 소화를 돕고자 한 건강에 좋은 렌틸콩. 귀리와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렌틸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4g에 달합니다. 렌틸콩은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항산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나오는 렌틸콩은 수프처럼 끓여 먹거나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 같이 넣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지중해에서 주로 재배되는 피스타치오는 유럽 영양협회 연맹에서 완전 단백질로 선정된 식품입니다. 그린 아몬드로 불리는 피스타치오는 100g당 단백질 함량 19g이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전후 몸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죠. 또한 같은 견과류 중 지방 함량이 적고 당도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간식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괜찮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샐러드에 함께 넣어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 없이 수분을 제거한 채 농축한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가량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줄곧 찾게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10g 정도로 계란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 먹기에 좋아 단백질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죠. 게다가 포만감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어 야식으로 즐겨 먹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 이집트 콩이라고 불리는 병아리콩.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좋은 병아리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9g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병아리콩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주로 먹는 후무스라는 요리 때문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에 올리브오일을 넣고 곱게 갈면 초간단 요리 후무스가 완성됩니다. 마치 피레처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그대로 스푼으로 떠먹어도 좋고 피타라고 하는 얇은 빵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릴 때 콩 먹기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할 만한 병아리콩 추천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의외로 높은 식품 베스트 5.
프로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한 개 기준 단백질 7g인 삶은 계란.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단백질 권장량이 50g에 해당한다면 계란 3알만 먹어도 절반을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운동과 식단을 오랜 기간 병행해 온 이들이라면 계란의 냄새만 맡아도 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때 반숙으로 익혀 에그 베네딕트를 먹거나 오믈렛 등 브런치 식사로 섭취하면 좋지만 칼로리를 고려한다면 체중 조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삶은 계란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귀리 오트밀. 곡물의 경우 보통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리 100g당 단백질 17g이나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고려한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는 일반식을 하며 추가로 섭취해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렌틸콩. 소화를 돕고자 한 건강에 좋은 렌틸콩. 귀리와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렌틸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4g에 달합니다. 렌틸콩은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항산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나오는 렌틸콩은 수프처럼 끓여 먹거나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 같이 넣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지중해에서 주로 재배되는 피스타치오는 유럽 영양협회 연맹에서 완전 단백질로 선정된 식품입니다. 그린 아몬드로 불리는 피스타치오는 100g당 단백질 함량 19g이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전후 몸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죠. 또한 같은 견과류 중 지방 함량이 적고 당도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간식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괜찮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샐러드에 함께 넣어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 없이 수분을 제거한 채 농축한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가량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줄곧 찾게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10g 정도로 계란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 먹기에 좋아 단백질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죠. 게다가 포만감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어 야식으로 즐겨 먹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 이집트 콩이라고 불리는 병아리콩.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좋은 병아리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9g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병아리콩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주로 먹는 후무스라는 요리 때문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에 올리브오일을 넣고 곱게 갈면 초간단 요리 후무스가 완성됩니다. 마치 피레처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그대로 스푼으로 떠먹어도 좋고 피타라고 하는 얇은 빵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릴 때 콩 먹기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할 만한 병아리콩 추천합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베스트 6. 단백질은 3대 영양소로 항체 형성과 효소, 호르몬, 신체 조직 구성 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장기를 겪는 어린이와 노화가 시작되는 어른들에게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빈혈, 탈모, 피부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들을 소개할게요. 아몬드. 4분의 1컵의 단백질 7.5g이나 함유된 아몬드는 고단백 간식 메뉴로 딱.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 E까지 함유되어 있으니 매일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두부.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g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삶기, 굽기, 끓이기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단백 음식입니다.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비타민 B1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병아리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돕는 철, 망간,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한 컵 기준으로 단백질 12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호박씨를 4분의 1컵만 담아도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볶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무설탕,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컵에는 단백질 17g이나 들어있으니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귀리. 으깬 귀리의 우유나 물을 부어 끓인 오트밀을 매일 아침 먹어주세요. 귀리 2분의 1컵에는 단백질 7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6가지. 단백질은 3대 영양소로 항체 형성과 효소, 호르몬, 신체 조직 구성 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장기를 겪는 어린이와 노화가 시작되는 어른들에게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빈혈, 탈모, 피부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들을 소개할게요. 아몬드.
4분의 1컵의 단백질 7.5g이나 함유된 아몬드는 고단백 간식 메뉴로 딱.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함유되어 있으니 매일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g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삶기, 굽기, 끓이기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단백 음식입니다.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비타민 B1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돕는 철, 망간,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1컵 기준으로 단백질 12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호박씨를 4분의 1컵만 담아도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볶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무설탕,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컵에는 단백질 17g이나 들어있으니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귀리 으깬 귀리의 우유나 물을 부어 끓인 오트밀을 매일 아침 먹어주세요. 귀리 2분의 1컵에는 단백질 7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에 질렸다면? 그릭 요거트가 정답. 닭가슴살은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지만 더운 여름에 닭가슴살을 데우는 것조차 지친다면 이제부터 그릭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요거트를 발효, 농축해서 만든 그릭 요거트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하며 맛도 있어 많은 다이어터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셈이죠. 이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갖고 있죠. 식욕 및 배고픔 감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날 경우 전체 섭취 칼로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식욕이 잡히지 않아 고민이라면 오늘부터 식단에 그릭 요거트를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진대사 촉진.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몸은 보다 쉽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죠.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릭 요거트의 힘을 빌려보세요. 장 건강 도움.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릭 요거트에는 장 운동 개선을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